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일 정말 굉장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니까요.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11시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놀랄만한 중대 발표를 할 거야 라고 워딩을 했는데요. 혹시 그 뉴스가 가짜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외국 뉴스를 다 체크했더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내일 아침 11시에 중대 발표 놀랄만한 것을 터뜨린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계속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화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오늘 대국민 사과, 연료 직원 17명 징계 추진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미국과 독일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소식. 아마 지금 미국 최측근이 와서 이야기했던 면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바로 독일 공영, 아주 공영 방송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죠. 그 내용까지 다 보겠는데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석방되실 거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구속 취소 적부심 때문에, 구속 취소 맞죠? 적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 세세한 뉴스 다 훑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3월 1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3월 1일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거의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방송을 했고, 또 수많은 우리 보수파 그 유튜버들 그리고 방송들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뭐 물론 뭐 사람이 몇 명 모였냐가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현재 그 경찰의 비공개 기록에 비공개 추산 자료에 따르면 저쪽은 고작 해봤자 2만도 안 되고 우리 쪽이 한 13, 4만, 한 7배 이상 모였다는 거죠. 뭐 그 자체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평소에 잘 하듯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다, 1번부터 다시 1번부터. 이번 주에 구속 취소 선고 나올까요? 구속 취소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이번 주에 석방 된다 안 된다? 자, 석방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이번 주. 왜냐면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지났습니다. 석방 된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생방 맞습니다. 생방 아니다니까요. 생방이에요. 생방 아니다요 해서 제가 지금 생방이에요 하고 답하죠. 네, 대전이모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석방이라고 지금 여러분 봅시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탄핵 각하 나온다. 여러분 다 동동동동동동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이번 주에 헌재 각하 나온다 생각하시면 또 000000. 이번 주에요? 네, 전 이번 주라고 네. 걸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왠지 저는 석방되고 각하될 거다. 아, 대통령 석방이 각하라고요? 석방 각하가 말 아니죠? 석방 되시고 각하 되시고. 아, 참. 형사재판에서 석방되시고, 네. 그 다음에 헌재에서 각하되고, 네. 별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석방 되시고 헌재 각하 되시고 네네. 이번 주에 모두 다 이루어진다. 이번 주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0000 해주십시오. 자, 1번 뉴스 아니 맨 위에 단독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선관위에서요 오늘 대국민 사과 연료 직원 17명 징계한다고 하는데요.
17명밖에 안 될까요? 일단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뭐 선관위가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기관이야, 우리는 감사받을 수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왜 니네가 시비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도 내용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연료 직원 17명만 징계를 추진했다 그러는데 저 17명 갖고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료 직원 17명 갖고 되겠냐고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현재 각하되고, 자, 중앙지법에서 석방되고 각하되고 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저 왠지 이번 주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약간 이번 주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석방되시고 각하되실 거라고. 저 진짜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왜 그렇게 믿냐면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3월 1일 그거 보면 석방, 희망회로 돌리지 마 아줌마, 어머, 희망회로 아니고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석방되시고 각하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00000000, 자, 그래요, 맞아요, 은선현님 희망회로 아니라 희망사항, 그래도 좋죠. 저는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1번, 트럼프 측근 미 CPAC 대표가 12월 탄핵 직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공개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CPAC가 뭐냐 이제 일단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의 보수정치행동회의라는 보수주의 단체예요. 거기에 대표가 슐랩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중국의 하웨이가 한국 선거를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이 장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갔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12월 탄핵 직후 윤 대통령을 만났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12월 16일 날 극비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2월에 윤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화웨이가 한국 선거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거 사실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저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화웨이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LG 플러스인가를 통해서 하는데 LG 플러스가 하웨이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웨이가 한국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한국 선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이 내용이 윤 대통령이 알고 계셨다는 것도 저는 사실 충격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탄핵 직후에 만났어?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12월 16일 날 극비 방한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12월 16일요. 네. 자, 그런데 이번 뉴스예요. 연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유 전에 들은 배넌, 트럼프 조만간 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 민경욱 의원이 아마 그 자리에 갔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배넌 등이 미국이 탄핵 위기에 놓은 윤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측근인 배넌은 지금 한국 상황은 중국 공산당 침략 때문이며 쿠데타다. 나는 결국 당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내용을 다 알렸다는 것도 저는 충격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저 행사에 가서 또 전달을 했고 트럼프 조만간 조치 취할 것이라는 것도 쇼킹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내일 아침 11시에 트럼프가 그 뭐라고 하죠? 미국 무슨 회의라고 하더라? 미국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정확하게 발언을 얘기하면 상황이 정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배넌이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봐뒀었는데 미국에서요, 내일 국무회의라고 하나요? 그게 처음으로 열린대요. 정 변호사님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네요. 잠깐만. 아까 11시인가 뭐 공식적으로 아마 실제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할 거로 보인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요. 트럼프가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한대요. 내일 밤은 클 것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다.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앞두고 한 말이래요. 아, 의회 연설이요? 네, 취임 후 첫 그 의회 연설이에요. 배넌이 한 말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끔찍한 한국 상황에 조치 취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건 제가 방금 드렸어요. 기자님한테. 네. 지금 이것 좀 링크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걸 제가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려야 돼서 혹시 지금 우리 그 준비되셨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PD님, 네, 지금 이거예요. 네. 그 N 무슨 뉴스죠? NNP인가요? NNP 뉴스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내일 화요일 저녁,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11시경에 트럼프가 큰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의 출처를 확인했다. 첨부한 사진에 있듯이 트럼프가 직접 밝힌 건데요. 내일 밤은 클 것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앞두고 한 말인데 의회 연설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본인이 취임하고 첫 한 달 동안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자랑하는 밤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연설에서 한국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네, 그런데 밑에 보세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말아야겠죠.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뉴스를 보도한 거고요. 네네. 밑에 트럼프가 직접 쓴 글도 캡처돼 있죠. 그렇네요. 네, 나이트 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뭔가 큰 걸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연결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의 다른 뉴스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북한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라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이 거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 뉴스를 제가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바로. 윤 대통령 만난 맷 슬랩 회장. 자, 이 뉴스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 대통령을 지난 12월 16일 날 그 CPAC 슐랩 회장이 만났는데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국의 화웨이가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겉으로는 LG U+가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LG U+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화웨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웨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딥시크, 중국 딥시크 쓰면 안 된다 얘기 들으셨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니까. 심하게는 뭡니까? 그 무선으로 청소하는 청소기에도 거기 개인정보나 이런 게 다 빠져나가니까 절대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중국은 이 정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가 화웨이 거의 시스템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화웨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선거 관련 정보들이 넘어갔을 그런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웨이가 이걸 운영하고 있다면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5번 뉴스 보시면요. 황교안 총리가 트럼프 최측근 고든창과 화상 특별 대담을 했다는 내용이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황교안 총리님도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아까까지 통화가 됐지만 지금 오후에 바쁘셔서 통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정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고든창이라는 사람이랑 화상 특별 대담을 했는데 고든창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 총리는 그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5년째 이끌면서 그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의혹을 해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든창 박사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서 동북아 정세 분석과 전략 수립에서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브레인으로 알려졌는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야권 탄핵 시나리오가 가동될 경우에 중국이 원하는 사회주의 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라면서 고든창 박사가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요. 미국도 우리나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게 분석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오늘 나왔던 기사들도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특집편을 한 25분짜리를 만들어서 보도까지 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을 세계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21년 3월 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3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3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서 검찰총장을 사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입니다. 바로 중수청을 반대하면서 윤석열은 사퇴를 했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이날인 줄 아셨어요? 아니요, 오늘 자료들 보면서 다시 보니까 새로운데, 저는 그 관련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하신 말씀과 당시에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하신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네. 저기 화면 한번 보세요. 네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4년 전 화면인데요.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4년 동안 너무 많이 늙으셨어요. 도리도리도 많이 안 하시고. 아니, 그렇죠? 저는 4년 동안 너무 늙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어떠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검찰총장을 그만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중수청을 반대해서 사퇴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범죄수사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거죠. 바로.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수처 설립 추진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그때도 했고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총장직을 벗어던지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최근에 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저거 좀 읽어주세요, 정 네네.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 한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수사재판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1년 바로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요.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검찰총장을 그만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검수완박까지 포함을 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거 기억나셨어요, 정 변호사님? 뭐 그때도 기억이 났는데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8번 뉴스입니다. 네네. 그때가 대선 D-Day 371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네네. 윤석열 사퇴 왜 하필 오늘 이러고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D-Day 371.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371일 만에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런 거네요. 네, 9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격 사의 법치 파괴 상식 무너졌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저 글 보는 순간 지금 2025년 3월 4일의 윤석열 대통령 모습도 바로 법치 파괴 상식이 무너졌다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법치 파괴와 상식이 무너져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이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결국은 대선을 향해 가서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법치 파괴와 상식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국회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재, 그 다음에 또 예산 독재, 그 다음에 또 탄핵 남용 등과 같은 이 국회 독재를 해가니까 결국 그런 가운데에서 법치가 파괴되고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바로 이제 계엄령이었는데요. 그때의 마음과 대통령의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에 말한
법치 파기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그 마음과 지금 현재 국민들을 향해서 외치는 마음이 똑같다.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았다. 왜? 민주당 때문에. 예. 근데 9-1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입니다. 과거 모습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모습이 똑같습니다. 총장직 사태, 월성 원전과 관련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정 변호사님? 네네. 월성 원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직무가 정지됐던 거 알고 계시죠? 가처분을 해가지고 직무 정지가 끝나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월성 원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9-2입니다. 이 말이 전 너무 웃겼어요. 뉴스 제목 한번 보실래요? 관도랬더니 진짜 관도. 정 변호사님 저런 뉴스 기억나세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을 막대하거든요. 야, 너 그러려면 관도 그러면 뭡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고개 숙이거나 그냥 침묵하는 게 보통인데 정말 아니 나 도저히 네 하는 꼴 못 보겠다 라고 스스로가 사표를 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사표를 내버리면 더 이상 정치인들이 사표 낸 공직자한테 시시비비를 하거나 공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갑질가 스스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야, 관두라 그런다고 진짜 관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3을 보시면요. 경찰 국가 출범시키는 문 대통령 검찰 피하려고 경찰 파쇼 부른다. 야, 여러분 저 내용 한번 보세요. 2021년 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여기 지금 저 얘기 검찰 피하려고 경찰 파쇼를 부른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인혜 인하대 전문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문재인 때도 그 청와대 근처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노무현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야, 이거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문재인이지만 검찰을 피하려고 검찰 파쇼를 부른다. 적어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심적인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다가 찍혀서 잘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옆에 못 갑니다. 그래요? 저랑은 연수원 동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거든요. 네네. 예. 자, 아무튼 그 당시에 경찰 국가 출범시켰던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9-4입니다. 문 정부 아킬레스건 공정 건드린 윤 대선 무대 대비. 여러분 보세요. 문 정부 아킬레스 공정 건드린 윤 대선 무대 대비. 정 변호사님 저런 기사 다 기억 안 나시죠? 아니 근데 뭐 항상 쟤네들은 그래 왔잖아요. 자, 국민을 내 편과 내 편으로 가른다.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쳤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겠다. 노무현도 그랬고요. 문재인도 그랬고 이재명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문정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치소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랄만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 뉴스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시절에 단식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했을까요? 왜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자, 소개해 주세요. 예, 공수처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름 보실래요? 공수처법은 좌파 독재법이다. 실질적으로 요번에 그 공수처가 한 거 보면 말입니다.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사건 다 받아다가 그렇죠? 영장 쇼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그렇죠? 망신 주려고 하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그런 수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 능력도 없으면서 수사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뭡니까? 정치적 목적과 또 의도를 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어떻게든 깔아뭉개고 그렇죠? 창피 주고 모욕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니까 좌파 독재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 딱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11번 뉴스인데요.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을 찾아서 공수처법을 주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두 가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다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홍준표 당시 그 의원이
공수처법은 내주고 선거법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법이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번에 공수처법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저 구속돼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수처법 그때 막았어야 합니다. 그걸 못 막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됐고 그 당시에 2021년 당시에 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 저 공수처법이 우리 보수를 괴멸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동훈 같은 사람도 태어났고요. 공수처법 막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 변호사님 저거 보니까 어떠십니까? 예, 심지어는 뭐 나경원 의원조차도 패스트트랙을 12번입니다.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다. 그러니까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니까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앞에서 막다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전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저기 뭐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나경원 의원이 완전히 그냥 꼬르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서러워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당시 당대표였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거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공소 취소를 하든지 그런 게 정의롭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 대표였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동훈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법 때문에 어떻게 됐고를 2021년, 2019년 역사를 잠시 훑어봤는데요. 바로 13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라. 광장 캠퍼스로 퍼진 탄핵 반대 물결. 맞습니다. 국민들은 3.1절 국민의 명령이다. 윤 복귀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다시 제자리에다가 돌려놓으라고 다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때 그 마음은 바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14번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 소식이죠. 집권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집권당 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줄.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강조한 것은 단합이었습니다. 단합. 적 앞에서, 그렇죠? 경쟁자들 앞에서 결국은 흐트러지면 누가 좋아하느냐. 그죠? 내가 예전에도 그냥 억울하게, 진짜 황당하게 탄핵을 정말 무기력하게 당한 것은 그때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가 더 나를 심하게 비방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집권당의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승민을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한동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과 유승민은 되게 닮은 것 같습니다. 어디가 닮았어요? 안경을 꼈네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오늘 안경 꼈으니까 저도 닮은 건가요? 아니, 그 안경은 느낌이 다르죠.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나처럼 그러니까 유승민한테 당했듯이 한동훈한테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병상련과 같은 짠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사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어땠습니까? 미안해요. 저는요, 너무 곱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홍준표가 거의 동갑이거든요. 근데 비교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너무너무 고운 거예요. 원피스도 이쁘게 입으시고 그리고 그 고생을 하셨는데도 또 참 대인배예요. 대인배.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용서하기도 힘들 텐데 그쵸? 여러분은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곱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도 찌지 않고 곱다.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꼿꼿하시고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면 눈물이 난다. 맞아요.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 고생을 여자를 시켰는지 제가 왜 여자라고 했냐면요. 남자들이 더 빨리 나왔어요. 야, 진짜 못돼 먹었죠. 자, 그런데 15번 뉴스입니다. 장동혁 의원이 요즘 잘 싸우고 있는 파이팅 넘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폐지법을 발의했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전 변호사님. 여러분들 사전투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없애버리자라는 견해랑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유지는 하되,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에 가서 투표를 하자. 전국구 어디 가서 투표를 하면 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해당 지역구에 가서 투표를 하자. 할 수 있게 바꾸자, 개정하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장동혁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대신에 선거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좀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 세계에 투표를 사흘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하루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루하고 예전에는 그날 노는 날이 아니라서 노는 날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시간도 원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했다가 8시까지로 또 연장까지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일단은 뭐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져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별로 투표율이 높아지진 않고 오히려 사전투표, 특히 해당 지역구에서 투표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뭔가 부정투표 이슈나 이런 의혹들로 인해서 국민들과 사이에서 갈등들이 너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표율을 이렇게 늘리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전투표율도 하루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해당 지역구, 예를 들면 서초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초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초갑 해당 그 투표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조금 더 하자고 하면 투표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사전투표제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폐지, 아니면 뭐 투표를 하루, 아니면 이틀, 3일, 한번 적어봐 주세요. 왜냐면, 민심은 천심,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여론입니다. 들려주세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관이가 오늘 뭐 사과를 하고 17명 징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16번 뉴스입니다. 가족회사 성관이 비리 카르텔 민낯 사전 폐지 불가피한가? 정 변호사님. 아니, 성관이가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약 11년 동안, 그렇죠? 전현직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했으며 878건의 비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17명밖에 징계를 안 받죠? 아니, 그러니까요. 왜 17명만 징계 받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 나왔어요. 17번입니다. 서류 조작 후 공범, 성관이 부패 원팀이었다. 아니, 세트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는 해서 이제 죄를 저지르고 잘못해 부정 채용을 했다 쳐. 그러면 그 파일을 공유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뭡니까? 나도 썼지만 너도 썼잖아. 그러면서 전부 다 공범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공범이 되는 이 놀라운 가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놀라운 가족. 근데요, 잠깐만, 이거 뭐지? 꿍이?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가족 범죄. 제가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원팀으로 했는데 더 놀라운 거, 18번 뉴스입니다. 현재 8명 중에 6명이 성관위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성관위원장 출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죠. 그러면은 팔은 안으로 굽죠. 성관위원장을 하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죠. 그죠? 헌법재판관 대부분은 고위법관 출신이죠. 지역 성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요. 그럼 성관위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죠? 성관이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또 성관이 편을 적극적으로 안 들더라도 뭐예요? 성관이를 함부로 뭡니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안 가죠.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성관위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관행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제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 성관위가 성관위원장이 지금 현재 8명 중에 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친정 식구 잘 안 건드려요. 팔은 안쪽으로 굽어요. 여러분, 근데 성관위원장이 8명 중에 6명이 성관위원장인데 성관위에 되게 나쁜 판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상한 예 하나 드릴까요? 자기네 친정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20번 뉴스 한번 볼래요? 선관위 가족 채용 정보 없다. 국회에 11차례 허위 답변했었대요. 정 변호사님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공수처가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저기 오상종 단장한테 연락을 할 계획인데 가족 채용 정보 없다라고 11차례에 걸쳐서 허위 답변서를 냈으니까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되지 않습니까? 이거 형사 고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뉴스가 이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제주 선관위 간부가 셀프 병가하고 해외여행을 100번을 갔대요. 해외여행 100번. 제주 선관위 간부가 셀프 병가를 쓰고요. 셀프 병가. 아프다고 하고. 해외여행 100회. 그리고 돈은 받아요. 아니 선관위 같은 이렇게 좋은데 전생에 무슨 큰 복을 지으면 여기 취직을 합니까? 7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서 817일 동안 해외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럼 100번으로 보고요. 800여일 하면 한 번 나가면 뭡니까? 7박 8일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 해외에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3,800만 원의 수당 등을 수령한 것도 문제지만 그 비용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이 어떻게 되고 봉급은 어떻게 되고 7박 8일 정도 만약에 해외에 나가면요 적어도 한 300만 원 정도 썼지 않을까요? 쓰지 않았을까요? 300만 원이 100여 차례면 뭡니까? 3억 원 이상 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관위 이거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도 다들 못 건드렸나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왜 그냥 쉬쉬하죠? 직원을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짬짬이 해도 왜 그걸 뒀죠? 그런데 왜 지금 사과하고 17명만 지금 징계하죠? 국회의원들이 이걸 알아도 문제 삼기 어려운 게요. 이 선관위한테 찍히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선거할 때. 작정하고 사람 붙어 다니고 문제 삼으면 바로 진짜 20-2번입니다. 여러분 다 보신 뉴스지만 선관위 총장이 정치인 내통 의혹. 국힘 차명폰 정치 장사 규명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국힘의 선거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지금 함부로 선관위 또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국힘에서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정 변호사님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힘은 국힘대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지금 크로스 카운터를 맞은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선관위 총장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다가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 사실은 선관위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차명폰으로 통화한 거는 또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예요? 예? 민주당 쪽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그거 증거를 인멸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국힘의 후보로 나왔다는 거 갖고 지금 민주당이 덮으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요,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선관위에 대한 정말 대대적으로 선관위 해체 문제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다들 눈치를 보고 쉬쉬하죠? 선거 나갔을 때요, 선관위 사실 무소불위 맞습니다. 선관위요? 정말 코에 힘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이렇게 답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민청원에서라도 선관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신의식장. 자, 20-21번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이번 주 윤 구속 취소 결론 낼 듯. 자,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지난 20일 날 이제 신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써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거라고 했는데 요번 3월 2일자로 이제 열흘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요번 주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론이 이번 주에 날 거라고 JTBC가 얘기하는데요. 웬만하면 JTBC가 좋은 얘기 안 쓸 텐데 구속 취소 결론 낼 듯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다른 뉴스도 오늘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론도 이번 주고요. 사실 선거에 대해서 선거가 아니라 헌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색해 주세요. PD님. 박은정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지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박은정으로 검색하시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에 헌재 선고 나올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으로 검색하면은 이번 주에 선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 기사 좀 봐주세요. 네. 박은정으로. 밑에 기사를 보여주셔야죠. 네, 지금 기사 보시면요, 밑에요. 예. 지금 이전에 박은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3월 첫 번째 주에 7일 정도의 선고가 될 걸로 빠르면 가능하다. 여기 두 번째 있네요. 박은정,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 선고 이번 주 금요일도 가능.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죠? 이번 주에 선고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지금 이상하게 박은정이라는 저분이 두 번째로 선고가 예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3월 4일날 오늘인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죠? 박은정이? 검사 출신입니다. 좀 나름대로 이렇게 조용하고 좀 신중한 스타일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배인데 저 친구가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이 헌법재판소 내부의 좀 분위기를 정확히 알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8명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은정이 저렇게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잘 상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 두 가지에서 보면요. 박은정은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JTBC에서는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각하 두 개가 다 한꺼번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재판은 다음 주 금요일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좀 더 다수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은정 의원 등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은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번 주에 좀 구속 취소되고 다음 주에 탄핵 기각이나 각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되고 그 다음에 마흔역이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박윤배님이 쓴 글을 제가 캡처했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꼭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29번입니다. 욕할 준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마음껏 욕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 푸시고 욕할 준비, 손 준비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요, 현재 금요일에 띄우지 않을까, 이번 주에 띄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띄울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번 주에 석방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있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근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욕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29번입니다. 한동훈이요. 드디어 출모를 했어요. 출모를. 그런데 제2의 연평해전 공연을 찾았는데요. 옆에 배현진이 착 하고 같이 함께 이동을 하다가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배현진이 또 언제 저희가 더 붙었어요? 여러분 배현진이요. 아주 착 저기에 가서 붙었는데요. 네. 보훈, 안보,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 남들 보면 어디 특수부대 나온 줄 알겠어요? 사람이 나갈 때랑 물러날 때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한동훈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본인이 당대표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았고 계속 당대표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지 않습니까? 물러날 때도 되게 꼴사 나왔는데 지금 아무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한동훈이가 다시 정치에 들어와서 이런 공개 행보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결코 원하지 않는데 자신이 이렇게 나서갖고 더군다나 대통령 지금 구속 취소 여부와 그다음에 탄핵 재판 선고 여부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알짱알짱거리면서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할 것 이런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30번입니다. 30번. 여러분. 자, 욕할 준비 완벽하게 하고 보십시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헌재 헌법 정신 맞는 결정 내려주길. 한동훈 윤석열 파면에 힘쓸게. 저거 어디 뉴스예요? 이거 어디 뉴스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 뉴스예요? 한국일보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어디 뉴스인지도 몰랐어요. 한겨레네요. 이거 한겨레였어요? 한겨레네. 네네. 야, 여러분, 저는 이게 어디 뉴스인지 몰랐었어요. 한이네, 왜냐면, 한이. 이상하게 생긴 적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디 거야? 헌재, 헌법 정신 맞는 결정 내려주길. 한동훈, 윤석열 파면에 힘싣기.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 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연평해정, 무슨 연극 보러 가가지고, 배현진하고 연극 봐요? 나라가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연극을 봅니까?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절차 면에서 국민 보시기에 이번 헌법재판이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 탄핵 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려달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 내려달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는데 힘을 싣고 있어요. 왜요? 자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거예요. 빨리 비켜라. 아니, 파면이 돼야 정치를 하면서 보훈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동훈이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 31번 뉴스입니다.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서정욱, 한동훈, 명태균 검찰 이용해서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등을 쳐낸다고 하니까 한동훈 측에서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대요. 서정욱 변호사가 누군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 알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보다 우리 서울법대 몇 년 선배죠. 그런데 지금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자, 서 변호사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태균 사건 수사팀에 한동훈 라인 검사가 있다. 맞지 않나요? 한 전 대표가 명태균 씨 검찰을 이용해 정적 제거에 나섰다. 검찰을 동원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쳐내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정 변호사님 말을 들을게요. 왜냐? 말만 하면 요즘 한동훈이 고소한대요. 정 변호사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저 주장을 펼쳤다. 저 내용을 가짜라고 하면서요. 한동훈 측에서 지금 법적 조치한대요. 그런데 하다 못해서 내부 총질합니까? 지금 자기가 움직이는 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을 갖다가 막아서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를 지금 법적 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지금은 책 출판 기념회 하고 책 쓰고 와, 한동훈 진짜 지금 연극 볼 때입니까? 그런데 32번 뉴스예요. 여러분. 좀 아파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서정욱 변호사의 이런 얘기들이 본인이 혹시나 이렇게 좀 아무튼 문제가 돼서 막 이슈되는 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못된 거예요. 왜 못된 거냐?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내부에서 이 사람 그거 뉴스가 가짜 뉴스니 자기 얘기할 때예요. 왜 저렇게 단계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 받으셨습니까? 자, 32번입니다. 사실 요번에 검찰 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건 나고 민주당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그런 선전선동을 할 때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대검이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움직였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32번 뉴스입니다. 이 와중에 오세훈도 책을 출판한대요. 정 변호사님.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여러분, 책이라고 오세훈이요. 합니다. 이번에 엑스포가 아니고 올림픽이었나요? 그거 전주인가 어디 뺏겼죠? 그렇죠. 여러분, 오세훈이요. 서울이 아니고 전주에 뺏겼어요. 뺏겼다고요. 그때 잼버린지 엉망으로 호남에서 해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요. 호남에서 가져갔어요. 잼버리도 난리가 났는데. 근데 오세훈이요. 대권 행보 속도 낸대요. 대권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5대 동행을 얘기했는데요.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 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 이랬는데 막상 중요한 동행이 빠졌어요. 무슨 동행인데요? 서울 시민과의 동행. 아니,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무슨 시민과의 동행이에요? 아니 그래도 서울시장으로서 동행을 5가지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과의 동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민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오세훈이 출판 기념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이 출판 기념회 하는 거 전 진짜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와중에 책을 써?
그런데요, 여러분. 또 책 쓰는 사람 또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33번 보시면요. 양향자도 선거 나오겠대요. 웬 유보수? 네, 뭐 다른 것보다 이준석이 세상을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뭐 개혁신당 쪼매난 주먹만한 정당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전에 당대표 허은하와 뭐 아주 난리법석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이준석이 그때 허은하를 쫓아낸 이유가 본인이 그냥 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는 그런 어떤 의도하에 허은하를 쫓아냈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거기에 분기탱천한 양향자 전 의원이 나 요번에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거야. 그러니까 경선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네. 아무튼 여러분 양향자가 뉴보수래요. 그놈의 보수자 앞에다가 글자 좀 붙이지 마세요. 뉴보수, 새로운 보수. 원래요 간판 바꾼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34번 보시면요. 이준석이가 또 나불거리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퀴즈로 살고 싶었다면 국힘서 좋은 대접 받고 있었을걸. 이거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박근혜 퀴즈로 살고 싶었다면. 본인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의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5명의 젊은 당협위원장과 함께 당대표인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라고 외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박근혜 퀴즈 아니다라고 오히려 배신을 선언했죠. 그러고 나서 탈당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요. 박근혜 퀴즈로 자기가 성장을 했는데 박근혜 퀴즈라는 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배신의 전형이 저는 이준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35번입니다. 이분도 책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양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책을 쓰는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100년 혁명적 청사진 소개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아니 근데 우리 홍준표 시장은 책을 2권이나 쓰네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과 함께 제7공화국 선진대국을 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이 책 2권을 잇따라 발간을 한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 본인이 직접 쓴 걸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판국에 출판하는 오세훈과 홍준표 그리고 책을 낸 한동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남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정치를 했는지. 2021년 3월 4일에 공정과 상식, 그 슬로건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그 사람을 두고 오세훈은 책을 쓰고 싶습니까? 홍준표는 책을 쓰고 싶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요번에 그래서 책을 안 쓴 분을 좀 지지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6번입니다. 명태균, 국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 있다. 국회 증인도 하겠다. 지금 명태균이 오세훈과 홍준표를 잡아가고 있죠?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명태균이 국힘 정치인 전현직 140명의 명단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사실은 명태균이 우리 국민의힘 쪽 정치인과 선이 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이랑도 선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정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7번 뉴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당 여론조사 실시날 450만 원 입금. 이틀 뒤 홍준표 복당 선언. 예, 우리 홍준표 지금 시장 아주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저 마스크 왜 파란색이에요? 이거 요번이에요? 아니, 옛날에요. 옛날이죠. 네, 옛날에 왜 저 파란색 마스크 썼죠? 예, 근데 아무튼 복당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명태균이랑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우호적인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복당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서 450만 원이 입금됐다는 거죠. 친구의 아들이 입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홍준표 시장과 관계가 있느냐? 홍준표 시장이 전혀 몰랐을까? 이제 이게 앞으로의 수사 내용이 되는데 아무튼 홍준표 시장 이 문제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38번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홍준표에게 조기 대선 향해 질주는 헛된 꿈이다. 윤상현 의원은 책 안 썼죠? 자, 그렇죠. 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책 쓰지 않는 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조기 대선이 있으면 나 대구시장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기 대선을 향한 질주가 헛된 꿈인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기각될 것 또는 각하되실 거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앞으로 낯이 뜨겁고 그죠? 부끄러워질지 좀 미뤄 짐작이 갑니다. 네, 상진님, 그때 국힘은 파란색 아니었습니다. 국힘은 그 당시에 빨간색이었습니다. 네, 39번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보기에는 조배숙 의원이었나요? 국민의힘 단식 릴레이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단식 릴레이는 흐지부지되고 한 분이 단식을 들어갔습니다. 39번 뉴스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아쉬운 것은 헌재 앞에 가서 해야죠. 헌재 앞에. 왜 국회 안에 들어가서 하십니까? 아쉬운 것은. 근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분이 단식을 처음 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3일 만에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단식 24시간 경과하고 너무 힘들어. 지금요. 페북에 계속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었는데 사람들이 아니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왜 벌써 힘들다고 하냐는 얘기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단식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헌재 앞에 갔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왜 단식을 하느냐 이거죠. 단식이라는 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식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명확히 하게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헌재 앞에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좀 추워도 노상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영 의원 본인이 이렇게 단식 결정한 거는 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왕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뭡니까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정말 제대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하자고 하더니 다 어디 갔죠? 릴레이 같은 건 안 돼요. 아니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창피해서 이제 다 도망간 거겠죠.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 못하게 하는 단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헌재 앞에 가야 돼요. 헌재 앞에. TV에서도 별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앞에서 앉아 계셔야 돼요. 텐트 치고. 근데 지금 국회 안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이 거룩한 어쨌거나 단식하는데 맞아요. 단식하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이상하게. 단식하면서 맞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저도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페북에서 글을 써서 올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쓰니까 사람들이 뭐야 2, 3일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벌써 힘들다고 얘기를 써?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재판이 있었는데요. 40번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재판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좀 민주당 지지율이 앞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으니까는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꼭 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양쪽의 어떤 지지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대장동 재판 진행하면서 변론 갱신 어떻게 할 거냐. 요번에 뭐 형사소송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측에서 야 이거 처음부터 제대로 FM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늘 앞으로 어떻게 갱신할지 갱신 절차를 진행할지 사실상 결론이 안 나고 말았대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해주십시오. 똑같이. 네, 여기 지금 장용훈 님이 네가 단식해봐라 진짜 화나네. 그런데요. 저는 국회의원이면 했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다 같이 하자라고 독려했을 겁니다. 국민이 세금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당입니다. 국회의원 다 나가서 108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너가 하라고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어디 릴레이 단식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추운 데서 다 같이 앉아서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키는 단식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왜 조롱하냐고요?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독려하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벌써 힘들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무슨 릴레이 단식 얘기가 나옵니까? 조롱받을 행동은 안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제대로 해야죠.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108명이 다 같이 배지 떼고 나 죽겠습니다. 배지 딱 떼고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그거 못합니까? 그 배지가 그렇게 소중해서 덜덜덜 떨면서 성관이가 저 날린데도, 아니 성관이가 지금 저 날린데도요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속 안 터지세요? 자, 1번 뉴스 다시 볼까요? 성관이 1번 17명 징계 추진. 여러분 지금 성관이가 이 난리인데 대국민 사과 어디서 했어요? 근데 난 사과도 못 받네. 그리고 연료직원 17명 징계. 지금 17명으로 될 일이에요? 100일을 나갔대, 아니 100번을 나갔대요, 외국을.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얘기 못하냐고요? 국민의힘에서 왜 성관이 되고 아무도 얘기 못하냐고요? 이 얘기를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국민이에요. 그래서 단식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속이 터져서. 왜 이걸 제대로 못합니까? 왜 지금 제대로 성관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성관이에 대고 얘기해야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관이, 너희 제대로 해. 왜 국회의원들 108명이 그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왜 성관이 눈치 보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지금 내일 모레 탄핵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단식을요 릴레이로 할까요?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예요. 아니 죽기 살기로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죽기 살기로 해야죠. 근데 이제서야 지금 우리가 이제서야 단식을. 근데 단식도 한 사람 나왔어요. 다 나와야죠. 그것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계속해서 페북에다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단식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식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거 따뜻한 데서 하냐고요. 나가세요.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못 모셨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100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작은 잘했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할 일입니다. 그들이 앞장서면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진성당원들이나 진정한 애국 보수 국민들이 함께 나설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지금요 성관이 부분도 나서야 돼요. 왜 조용해요? 왜 조용하냐고요? 성관이 부분 나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성관이 이렇게 하면 다음번 선거에도 똑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성관이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도 별로 기대할 게 없어. 자, 41번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해야 된다. 이건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인우 교수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인호 교수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탄핵에 있어서 이 계엄 선포는 합법적인 권한 행사이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인 면에서 이런저런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통치 행위고 헌법에서 보장된 어떤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견해를 달리해서 좀 위헌이나 위법의 소지가 눈꼽만큼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번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와 가정, 동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볼 때 대통령께서 헌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기 위해서 계몽령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게 중하다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사안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거다. 옛날에 노무현도 그래 똑같이 탄핵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의 취임식 날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갔습니다. 국민들은요, 국회의원들이 다녀와서 뭔가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돈 써서 비행기 타고 다 갔다 왔으니까요. 갔다 와서 뭐가 바뀌었죠? 트럼프가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죠? 국민들은요,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트럼프를 만났을 거니까, 거기 갔다 왔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다렸었어요. 아닌가요? 다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은요, 죽기 살기로 지금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집회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민들은요, 헌재 앞으로, 그리고
구치소 앞으로 다 모여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 안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세비 받잖아요. 돈 받잖아요. 돈값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뭐가 틀렸어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돈값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거 하나 못해요? 머리 왜 못 깎아요? 단식 왜 못해요? 헌재 앞에 가서 그것 좀 하라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서요. 이러다가 탄핵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다들 책 쓰고 있는데 책 써서 나와서 대선하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다들 오세훈까지 책 써서 나오고 홍준표 책 써서 나오고 한동훈 다시 나와가지고 까불까불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유, 정 변호사님 오늘 방송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예. 일단 제 하나 드세요. 네네. 구전 녹용 하나 네,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녹용하고 다시 정 변호사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구전 녹용 광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녹용도 애국 녹용이에요. 녹용도 애국 녹용이라 불리는 구전 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비싸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당근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투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구전 녹용 편을 32% 특별 할인합니다. 0504-0824-2172 구전 녹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어떠십니까?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구속 취소 결정이 언제 될지, 그 다음에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될지 뭐 다들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는 아무튼 뭐 다른 사건보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이 이번 주 안에 꼭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서로 봐도 그걸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결정을 먼저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한덕수 총리 언제 탄핵 결정하는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4일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뒀습니다. 기사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바로 기사가 7번입니다. 아니다, 6번 뉴스가 낫겠네요. 6번 뉴스를 띄워주면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검찰총장직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었다고. 그리고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 등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사 하나만 띄워주세요. 6번. 바로 이거죠.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계십니다. 차가운 바닥,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는 차지해 두고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0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단 한 사람이 단식을 한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로텐도홀 국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주라고요? 글쎄요. 저는 애국 국민들 고생하시는 거, 한남동에서 눈물 나게 고생하시던 걸 봤기 때문에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 뭐 하시는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지, 전 절대로 지금 이분 단식하시면서 페북 쓰고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기가 부족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5시에 유여회의 적반하장 여러분과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 풍성하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